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상은 놓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1년에 대립된 한정들이 있다. 전제된 것, 상정된 것, 출발점과 나머지, 그 다음에 또 표시 없는 불활성의 충만함과 결여 자체, 단단한 핵과 순수한 거칠. 이게 이제 전제된 것, 상정된 것의 대립이죠. 구조의 나머지, 구조 자체의 관계. 이것도 이제 이 대립된 한정인데 우연성이 이제 밀레에 의하면 논리적 일관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글로 써지게 놔두지 않는 거. 예, 이게 미끄러짐이죠. 이것이 글로 써진 것 자체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고유성 없는 자료. 근데 실존 없는 고유성. 예, 고유성이 없는 자료인데 실존 없는 고유성. 자료는 실존이죠. 그런데 고유성이 없는 자료인데 동시에 실존 없는 고유성, 자료 없는 고유성. 이러한 이 양자 대립의 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립된 한정들의 이 즉각적인 일치가 실제 개념을 규정한다. 대립된 한정들의 이 즉각적인 일치. 실제 개념을 규정한다.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텅빔이 있고 충만이 있죠. 비움과 체험도 있겠죠. 음, 갈망과 만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 죽음과 부활이 있겠죠. 이런 게 대립된 한정들이라는 대립된 한정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한 해결의 비판. 어떻게 물 자체가, 어떻게 초월계가 생각에 대한 대상성의 이 잉여가, 그렇죠. 이 구조의 나머지죠. 잉여. 접근 불가능한 초월적인 이 X가, 미지수가 즉각적으로 생각의 순수한 내재성 안으로 넘어가서 생각의 사물, 게당켄 딩이죠. 게당켄, 사고, 딩, 사물, 생각의 사물과 대상의 모든 현상적 한정들을 뺀 후에 남는 생각의 텅빔과 즉각적으로 일치하는지를 증명한다. 이 지적이나 이 해결은 초월성과 내재성의 일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네. 대립자들의 쌍들에서 우리는 상상적, 상징적, 실제적 양식을 구별해야 한다. 대립자들의 쌍들에서 상상적 관계는 대립자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와 B가 대립자라면 A는 B를 보충하고 B는 A를 보충하는 것이죠. 상징적 관계는 차이적 관계다. 대타자의 결여를 보완하기는커녕 주어진 요소는 자신의 현전 자체에 의해 결여를 자신의 타자의 부재를 대신한다. 그것은 타자의 결여를 현재화한다. 이 타자의 결여를 현재화한다는 게 타자와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관계가 있는데 이건 대립자들의 즉각적 일치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립자의 한정이죠. 예. 대립자들의 한정의 일치죠. 예. 변증법적 과정의 0점이다. 예. 이 차이가 있어야 변증법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치해버리면 변증법 과정이 제로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변증법 과정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립자들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우리의 변증법은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대립자들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변증법은 종말을 구한다. 변증법은 끝난다는 것이죠. 한 대립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타자로 넘어갈 때 이때 변증법의 0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를 그 자신 안에서 무로 파악하려 할 때 존재와 무는 일치한다. 이 무로 파악하려 할 때 이게 이제 그 타자로 넘어갈 때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무한한 어떤 그 변증법적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상징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상적 관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이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적 관계로 넘어갈 때 그때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와 무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존재는 무를, 무는 존재를 보완하는 관계. 그 다음에 존재와 무가 서로 상징적 차이로 인지되는 그 관계. 그 다음에 존재가 아니야. 그거는 차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이퀄 무야 라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변증법은 끝나는 것이죠. 락강, 실제는 형식화의 막다른 길로부터만 기입될 수 있다. 상징화의 막다른 길로부터만 기입될 수 있다. 실제는 글로 써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기입의 불가능함 자체를 기입할 수 있다. 예. 실제라는 게 글로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글로 써지지 않는다라는 기입은 할 수 있다 이거죠. 불가능함의 기입 안에서 기입의 불가능함이 전복된다. 기입의 불가능함. 이 기입의 불가능함은 불가능함을 기입함으로써 전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입이 됐잖아요. 기입이 불가능한데 이게 기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기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복되는 거예요. 이는 실제가 저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과 철저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제가 어디 저 초월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과 철저히 일치한다.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 여기서 예를 들면 기입의 불가능함이죠. 예, 기입의 불가능함. 기입의 불가능함이 불가능함을 기입하는 그 속에 전복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실제는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 즉 뭡니까? 부활과 철저히 일치된다 이거죠.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실제는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인 부활과 철저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대립자 실제의 대상은 막다른 길, 자신의 기입의 놓침일 뿐이다. 그러나 그 놓침을 기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개가 일치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실제 대상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입을 놓치는 건데 실제 대상만을 놓치는 게 아니라 대상의 본질도 놓친다. 락강이 말했듯이 대상의 본질 그것은 놓칩니다. 대상의 본질이 놓침이기 때문에 주체는 결여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할 때 결코 그 대상을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욕망의 변증법을 지속적으로 돌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놓침이 있기 때문에 잡는 활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대상의 본질이 놓침이기 때문에 대상을 잡으려는 욕망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놓쳤다고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실됐다고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그 충동이 그 욕망이 계속되는 것이죠.
정신외상의 모든 실제성은 현실성이죠. 실제성이라는 거. 그것의 구조 효과들 안에 그것이 상징적 구조 안에 촉발시키는 막다른 일련의 막다른 길, 즉 노침들 안에 있다. 그것의 상징화의 노침은 소극적으로 그것의 텅 빈 장소를 그려낸다. 정신외상의 모든 실제성, 효과성. 정신외상의 뭡니까? 영향력.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상징화의 놓침 안에 있다 이거죠. 상징화의 놓침. 이 정신외상은 상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 뜨고 그 놓침 안에 이게 놓침들 안에 있다. 이 놓침들 안에 있다. 이 놓치기 때문에 환상이 뜨는 거예요. 놓치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화에 놓치면 소극적으로 그것의 텅 빈 장소를 그려낸다. 네. 환상은 항상 텅 빈 장소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놓치기 때문에 환상이 뜨는 거예요. 이 환상에 갇히는 것입니다. 놓치기 때문에 환상에 갇히는 거예요. 향락의 모든 실제성은 잉여 향락 안에 있다. 상징적 과정에 의해 향락하는 몸의 의미작용적 고행에 의해 생산된 나머지 찌꺼기 안에 있다. 이거 보세요. 향락은 어디에 있다고요? 향락의 실제성, 그 영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미작용적 고행. 예, 의미작용적 고행. 고행에 의해 생산된 나머지 찌꺼기 안에. 예, 참. 그러니까 이게 향락이라는 게 이게 어디 무슨 이 로또 맞았다고 향락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내가 국회의원 됐다고 향락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향락하는 몸에 의미작용적 고행. 이 의미작용적 고행, 이 의미작용적 고행에서 오는 이 고통, 이 희생, 이 어려움, 괴로움, 이것이 바로 향락입니다. 주의상승. 이 고통, 고행이 만들어내는 이 생산된 나머지 찌꺼기, 요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요게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 요게 바로, 요게 뭐냐? 요게 주의상스다. 요게 향락이다 이거죠. 예. 주의상스. 그리고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 놓침으로서의 대상으로 전복되는 것은 우리가 자칼렉 밀레의 명제를 위치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즉 구체 자신은 실제의 대답들 중 하나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구체 자신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라는 거 이거는 이 전체성으로서의 하나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유기체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 구체 자신은 실제의 대답들 중에 하나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예, 우리 자신의 주체성이라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의 자기됨이라는 것, 우리 자신의 어떤 실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실효성, 현실성,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실제 대답들 중 하나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 놓침으로서의 대상으로 전복된다.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겠죠. 상징계적인 의미. 근데 놓침으로서의 대상, 이건 실제적인 의미가 되겠죠. 예. 실제의 대답들 중 하나로 파악되어야 한다. 좀 더 읽어보면 주체의 실제 지위는 그의 의미작용적 표상에 불가능한 것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실제의 대답들 중 하나로 파악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유기체 전체로서의 우리 자신은 실제의 대답들 중에 하나로 파악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체의 실제 지위는 그의 의미작용적 표상의 놓침, 불가능한 것, 이 놓침, 요거로 파악돼야 된다 이거죠. 요거로 규정된다. 의미작용적 표상의 미끄러짐에 의해 규정된다. 주체는 그의 의미작용적 기입에 불가능함일 뿐이다. 주체는 그의 의미작용적 표상의 놓침, 그것의 소극적 효과다. 바로 이것이 기표의 주체의 시간적 역설이다. 다시 말해서 기표는 놓침인데 그 놓친 기표를 통해서 이 주체의 놓침, 주체의 그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표의 놓침, 기표의 효과는 놓침인데 그 놓침이라는 기표의 효과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주체는 놓침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시간적 역설이에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통해서, 미래 완료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미래 완료에서 과거로. 그리고 이 놓침이 주체이다. 이것이 실질과 주체 사이의 해결적 차이이며 실질이 주체로 파악되는 것이라는 명제의 진정한 쟁점이다. 실질이 주체로 파악된다. 우리가 상징화를 좌초시키는 X를 상징화의 좌절로서의 X를 상징화에서 미끄러진 것으로서의 X, 이거를 이 실증적 초월적 실체로, 즉 이데아로 파악하는 한, 물 자체로 파악하는 한 우리는 실질적 수준에 있다. 이거는 대타적 수준에 있는 거예요. 대타적 수준. 그리고 우리가 상징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징화가 좌초됨에도 불구하고 이 놓침 자체, 상징화의 놓침 자체에 의해 명확하게 된 텅 빈 장소, 상징화의 한가운데의 그 결여, 텅 빈, 구멍, 그거 외에는 외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주체의 수준으로 이해한다. 그게 주체예요. 그게 주체는 놓침이에요. 주체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주체는 구멍이다. 주체는 놓침이다. 근데 그 주체가 놓친 그 놓침은 원래 주체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체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 놓침으로서의 대상으로 전복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 놓침으로서의 대상으로 전복된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상징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놓침 자체에 의해 이 상징화의 실패에 의해 명확하게 된 이 텅 빈 장소, 이것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챌 때 우리는 주체의 수준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상징화에 실패한 거예요. 상징화를 놓친 거예요. 그게 주체인데 주체가 상징화를 놓쳤다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주체는 놓침 자체를 놓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놓침이 없었다. 상징화를 놓쳤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원래부터 주체는 놓친 것 자체도 없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는 놓침이다인데 놓침이 주체인데 근데 이 놓친 게 무슨 우리가 뭔가를 그럼 상실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원래부터 주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빔이죠. 그래서 대상이 바로 뭐가 된다? 대상이 바로 놓친 것이다 이거죠. 놓친 것으로서의 대상이 바로 놓침으로서의 대상이다. 우리가 뭔가를 상징화해서 뭔가를 놓친 것으로 파악하는 그 주체가 알고 보니까 놓침으로서의 주체더라. 상실로서의 주체더라. 텅 빔으로서의 주체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실된 것도 없고 놓친 것도 없는 그냥 무더라 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그게 바로 주체입니다. 실질은 처음부터 대타자이며 실질이란 대타자, 주체를 태어나게 하는 질서다. 그러나 질서의 심장부 자체가 그것에게는 외적 시간 외의 비상징적 핵이다. 이 실질이라는 대타자라는 이 질서, 여기서 주체가 나타나는데 이 질서의 심장부, 이 실질이라는 질서의 심장부, 이 대타자의 심장부, 그 자체가 그 대타자 자신에게도 외적인 거예요. 이 질서, 대타자라는 질서의 심장부 자체가 대타자에게 외적인 존재다 이거죠. 시간 외의 비상징적 핵이다 이거죠. 낯선 몸이다 이거. 대타자 한가운데가 낯선 몸이에요. 대타자 자신에게도 낯선 몸이에요. 이 모함 때문에 실질은 주체로 파악되는 것이다. 왜? 대타자 안에서 주체가 나오는데 대타자의 한복판이 바로 낯선 몸이고 모호함이고 텅빔이고 놓침이기 때문에 주체도 놓침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락강의 명제, 이중 차원을 갖는다. 실질은 주체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타자는 주체로 파악된다. 같은 얘기죠. 예. 그리고 대타자의 그 시간외적 비상징적 핵, 시간 외의 비상징적 핵은 주체의 시간 외의 비상징적 핵이다. 예. 대타자의 심장부는 주체의 심장부다. 대타자의 심장부의 놓침은 주체의 심장부의 놓침이다. 예, 똑같은 얘기죠. 이게 대상은 놓침이다 이 얘기. 그리고 주체는 놓침이다 이 얘기. 그리고 이 대립된 한정들의 일치다. 대립된 한정들의 즉각적 일치. 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자, 10번. 이 명제는 구멍 뚫린 것으로서. 이 명제는 구멍 뚫린 것으로서의 대타자. 그 한복판이 구멍이 뻥 뚫린 것으로서의 이 실질, 이 대타자는 이미 주체를 포함한다는 걸 말하고 주체의 구멍을 포함한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죠. 즉 주체는 실질의 구성적 통빔, 대타자의 구성적 통빔이에요. 그것의 차단, 대타자의 차단이요. 그것의 내재적 불가능함이에요. 실질의 내부에 있습니다. 대타자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주체라는 것은 실질의 즉 대타자의 구성적 통빔이고 그 불가능함이고 그 내부에 있다. 이 대타자의 내부에 있다. 대타자의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대타자의 불가능함이에요. 또한 역으로 실질은 주체의 구성적 통빔이고 대타자는 주체의 내재적 불가능함이고 예, 그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이 명제는 다시 말하면 어떤 명제를 이야기합니까? 실질은 주체로 파악된다는 이 명제. 이것은 빗금친 주체는 대상을 지향한다는 공식에 의해 발화되고 문과된다. 야,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왜? 주체가 어디서 탄생했죠? 실질의 한가운데 구멍에서. 대타자의 한가운데 불가능함에서 주체는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놓침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러 가야죠. 상실이니까. 체험을 잡으러 가야죠. 대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네. 이 빗금친 S 다이아몬드 소문자 A 요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몰라가지고 제가 못했는데요. 그걸 그냥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발화되고 문과된다. 즉 주체는 대타자 안에 구멍을 구현하는 대상. 대타자 안에 구멍을 구현하는 대상. 대타자 안에 구멍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항상 대상은 실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것에 시간 외의 핵, 요거 실제. 요 실제는 항상 구멍 안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잉여 향락에 상관적이다. 주체는 잉여 향락에 상관적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향락하는 몸이란
의미에서의 실질에 상관적이다. 향락하는 몸이란 의미에서의 실질에 상관적이다. 향락하는 몸이란 의미에서의 실제. 여기 대상이죠. 나의 구멍, 나의 시간 외의 핵, 나의 텅 빔을 채울 것이라고 가정된, 착각된, 오인된 대상 A. 이게 향락하는 몸이란 의미에서의 실질이죠. 그것에 상관적이에요. 주체는 말하자면 실질의 이면이다. 그래서 실질은 대타자는 노침이고 구멍인데 그 안에서 태어나는 주체 역시 노침이고 구멍이다. 그래서 향락하는 몸이라는 의미의 실질의 상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향한다. 왜? 그것이 나의 주체의 구멍에 향락을 가져오는 잉여 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락은 본질적인 것이고 잉여 향락은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실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이 향락과 잉여 향락은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일치하는 개념이죠. 이 향락과 잉여 향락의 일치, 실질과 주체의 일치, 대타자와 주체의 일치, 대타자의 구멍과 주체의 구멍의 일치. 그것들은 전부 대상을 지향하는데 그 대상 역시 노침이에요. 그 대상 역시 노침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역시 노침이라 이거지. 주체 역시 노침이에요. 그리고 주체 이퀄 대상이에요. 주체 이퀄 대상이에요. 그 대상의 노침이 결국 주체의 노침이에요. 그래서 주체도 노침이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대상은 노침이다. 주체가 자신의 결여 속에서 지향하는 이 향락하는 몸으로서의 실질이라고 가정된 향락하는 몸으로서의 실질이라고 가정된 그 대상을 지향하는데 그 대상이 노침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구해봐야 지향해봐야 다 헛수고죠. 헛수고인데 왜 지향할까요? 헛수고인데 왜 지향할까요? 그 지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체의 고통, 그게 곧 쥐상스다.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지불하는 희생과 대가와 고생, 이게 향락이다. 이게. 그 향락 때문에 이 헛된 짓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이 노침이라는 대상을 갖다 잡으려고 헛된 짓을 하는데 이 헛된 짓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향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